대공황기였던 1930년대 미국 경제학자들이 만든 용어인 립스틱 효과. 소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립스틱과 같은 저가 미용품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와 같은 현상은 어려운 시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치심을 충족시킬 수단을 찾는 심리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20세기 초부터 수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아온 립스틱. 위아래로 움직이는 작은 관에 아름다운 색상을 집어넣은 이 화려한 발명품은 저렴한 가격 그리고 간편한 사용으로 손쉽게 기분을 달래주는 대표적인 화장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다채로운 색채를 뽐내며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립스틱의 화려하고 눈부신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인 앤디 워홀. 그는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해 립스틱을 짙게 바른 유명 여배우들의 입술을 강조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마릴린 먼로, 잉글리트 버그만, 그리고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의 초상화를 통해 그녀들의 선명하고 붉은 입술을 아름답고 독특하게 표현해냈습니다. 이처럼 여배우의 화려한 아름다움과 불가분의 관계인 립스틱. 오랜 세월 동안 당대의 여배우들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데요. 손가락만한 크기에 무게도 가벼운 이 작은 화장품은 간편하게 분위기를 바꾸는데 최고의 효과를 선사하는 화장도구로 손꼽힙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립스틱은 과연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을까요? 립스틱의 역사는 문명 발상지인 수메르 지역에서 5,000년 전 사용했던 입술 연지가 발견됐고요. 고대 이집트에서 유물이 발견됐는데 남녀 모두 루즈를 사용했던 그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립스틱. 초기의 색조 립스틱은 기원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의 립스틱은 분쇄된 반기석으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눈꺼풀과 입술에 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립스틱이 사용되었는데요. 기원전 1400년 이후 해초에서 추출한 빨간 염료를 기반으로 요드와 유독한 브롬 혼합물을 섞은 이 립스틱의 사용은 심각한 질병을 초래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여왕이자 프롤레마이오스 왕조 최후의 왕인 클레오파트라. 흔히 미인의 상징으로 불리는 그녀는 부처꽃과 식물인 헤나와 딱정벌레 그리고 개미에서 추출한 붉은 알료를 립스틱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립스틱을 사랑한 또 한 사람의 역사 속 인물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얼굴을 백색으로 새하얗게 바르고 입술은 루비 등을 가려내어 붉게 치장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와 같은 여왕의 얼굴을 모방하려 했다고 합니다. 립스틱을 애용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말년에 립스틱 사용이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난 후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입술을 보니까 1cm 두께의 립스틱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프랑스 루이 15세 정부인 퐁파두르 부인은 화장을 많이 하기로 유명세가 있는데요. 죽기 직전에 내 루즈 단지를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임종 전에 립스틱을 바르고 그렇게 임종했다고 합니다. 1915년 모리스 레비는 우리가 립스틱이라고 부르는 슬라이딩 튜브를 발명했는데요. 그 전까지 립스틱은 종이 등으로 엉성하게 말아서 보관했지만 레비의 개발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립스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리스 레비는 금속형 케이스에 단단한 스틱형 립스틱 내용물을 넣어 입술에 바르는 현대적 의미의 립스틱을 출시했는데요. 이 제품이 인기 영화 배우 등의 사랑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 체제가 시작되었고 립스틱은 대중적인 메이크업 아이템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붉은 빛깔의 안료인 연지를 입술 화장에 이용했는데요. 연지가 처음 사용된 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5, 6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수산리 소재의 고구려 벽화에서 입술이나 볼에 연지를 바른 여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틴트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틴트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게 장미 추출물입니다. 장미 추출물을 입술에 발라서 약간 착색을 시켜서 립스틱 대용으로 썼었고요. 그리고 연지벌레라는 그 벌레에서 추출한 카민이라는 색소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그 파우더, 그러니까 돌가루겠죠. 돌가루라든지 오일을 섞어가지고 크림 형태로 만들어서 입술에 발라서 립스틱 대용으로 썼습니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화장을 할 때 백분, 연지, 화장수, 향랑 등을 사용했는데요. 얼굴엔 흰색 백분을 하얗게 발랐고 눈썹은 가늘게 가다듬었으며 볼과 입술에는 꽃에서 붉은 염료를 얻을 수 있는 잇꽃이나 홍적색의 광물질인 주사 등을 이용해 만든 연지를 붉게 칠했다고 합니다. 서양식 립스틱이 최초로 국내에 수입된 것은 1910년대 초반의 일인데요. 이후 1950년대 중반 국내의 한 화장품 기업이 최초의 스틱형 립스틱을 선보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적인 립스틱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70년대에는 경제 성장과 함께 화장품 산업도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80년대에는 대량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 과학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화장품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사랑이란 Like 운명. means I walked alone. Narrow streets 사랑보다 깊은 색. 이렇듯 다양한 기술과 다채로운 색상이 결합한 제품들이 출시되며 립스틱은 여성들의 유행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화장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 여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대중적인 메이크업 아이템 립스틱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화해 왔을까요? 1930년대 립스틱은 지금처럼 돌려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모리스 레비가 처음 개발한 제품처럼 고정형 막대 형태였다고 하는데요. 쉽게 닳고 부러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간편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제품과 두 가지 색이 들어있는 제품 등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색상의 제품이 대거 등장하며 립스틱의 전성시대가 열렸고 각 브랜드들은 저마다 고유의 색깔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자연스러운 화장법이 부각되며 립글로스나 틴트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립스틱과 립글로스 그리고 립틴트는 모두 입술에 바르는 제품이지만 저마다 조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립스틱은 선명한 컬러감을 부여하며 대부분 스틱형으로 제작되고 입술에 윤기 있는 광택을 주는 립글로스는 브러쉬, 스틱, 튜브형 등으로 제작되며 자연스럽고 뛰어난 착색력을 지닌 립틴트는 리퀴드, 스틱, 그리고 젤형 등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와 같은 립글로스와 립틴트의 장점을 도입한 제품 등 기능성을 갖춘 립스틱이 대거 출시되었는데요.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제품부터 사용자의 편의를 높인 제품까지 다양한 립스틱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립스틱을 선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은 본인의 피부톤, 그다음에 입술 자체의 컬러, 그다음에 두께, 그다음에 건조한 정도, 그리고 하고 싶은 메이크업 룩에 따라서 립스틱이 이제 다양하게 골라지겠는데요. 입술이 얇으면 너무 진한 색깔을 바르면 더 작아 보이니까 흐린 파스텔 계열을 발라서 피부톤과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 것이 좋고, 입술이 만약에 두껍다 하면 입술 안쪽에 진한 색깔을 발라서 퍼져나오듯이 그렇게 번지듯이 바르는 그런 테크닉을 쓰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입술이 너무 창백하다 이럴 경우에는 요즘 틴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틴트 제품을 안에다 물을 들이듯이 바르고 립글로스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이크업의 시작이자 완성으로 불리는 립스틱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 제조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 부천의 한 업체를 찾았는데요. 우리 몸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철저한 위생은 필수. 아니야, 좀 이따 500g 더. 위생 모자와 장갑을 모두 갖춘 후 이루어지는 립스틱 제조의 첫 단계는 바로 원료 평량입니다. 식물성 왁스, 탄화수소 계열의 왁스, 그리고 식물성, 동물성 오일과 미용 성분 등의 원료들을 정해진 용량에 맞게 붓는데요. 제품에 따라 추가적으로 산화 방지 작용을 하는 비타민이나 다양한 펄 등을 넣기도 합니다. 펄은 과거에는 갈치의 비늘을 정제한 천연물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이산화티탄, 피복, 운모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립스틱 제조 과정은 평량, 가온, 배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20여 가지의 원료를 정량 평량해가지고 가마에 투입 후 80도까지 가온합니다. 가온 후 유화 과정을 걸치는데 3,500rpm으로 10분간 유화 후 냉각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반 가득 놓여 있는 립스틱의 다양한 원료들. 여기 이 많은 원료들을 배합해 우리가 사용하는 립스틱을 제조하는 것인데요. 과연 립스틱은 어떤 원료를 이용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유성기제와 착색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유성기제로는 왁스랑 오일류를 말할 수 있고요. 왁스로는 칸데릴라라든지 카나보바 왁스 같은 식물성 왁스와 탄화수소계 왁스를 쓰고 있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오일, 식물성 오일이라면 포도씨유라든지 호호바유 같은 식물성 오일을 쓰고 있고요. 거기에 피그먼트인 착색제를 넣어서 만들고요. 그 외에 미용 성분이라든가 향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료 평량을 맞춘 후에는 가열 및 용해 공정이 이어지는데요. 립스틱 제조에서 이 과정이 필요한 까닭은 다양한 재료 중 액상이 아닌 왁스 형태로 된 원료들을 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평량한 원료들을 통 속에 넣고 입구를 닫은 후 적정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해 가열하면 왁스 형태의 원료들이 용해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이곳에선 립스틱의 생명이자 핵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정은 바로 립스틱의 아름다운 빛깔을 선사해줄 색소를 배합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정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고 꼼꼼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색소는 이제 원료와의 혼합 과정을 거칩니다. 조금 전 가열을 마친 원료에 색소를 넣고 호모 믹서를 이용해 균일하게 혼합해주는 것이죠. 색소와 원료들이 한데 잘 섞인 액체 상태의 립스틱이 진하고 선명한 붉은 빛을 띠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립스틱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립스틱 제조 시에 가장 주의할 점이라면 아무래도 여성들이 입술에 바르게 되면 조금씩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무해한 성분들을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데요. 특히 납, 비조라든지 중금속 오염이 되어 있지 않는 원료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색소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시약청에서 고시한 그 입술에 허용되는 색소들이 있습니다. 그 색소들을 이용해서 립스틱을 만드는 게 제일 주의할 점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 혼합된 원료를 굳히면 우리가 사용하는 립스틱이 완성되지만 완성 전 아주 중요한 과정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향취, 사용감, 중금속 함량 등을 꼼꼼하게 테스트하는 제품 시험 공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테스트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야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으로 생산될 수 있는데요. 납, 비소와 같은 중금속을 검사를 하는데요. 납 같은 경우에는 시약청에서 20ppm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소 같은 경우에는 10ppm 이하의 기준치를 허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이상의 그 중금속이 검출될 경우에는 폐기 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합격된 제품으로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는데요. 납과 비소, 그리고 수은과 안티몬은 각각 20, 10, 1, 그리고 1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이하여야 하고 살균 보존제 역할을 하는 일부 원료들은 그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품 시험 공정에서 문제없이 합격 판정을 받은 원료들은 이렇게 상온에서 3일 동안 숙성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가열한 원료를 몰드에 부어 성형해 우리가 사용하는 작고 길쭉한 형태로 된 립스틱들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균일한 크기와 색상으로 완성된 이 립스틱들은 각각의 케이스에 하나하나 넣어주고 스틱 부분이 위아래로 문제없이 움직이는지를 확인한 후 뚜껑을 꼭 닫아주면 립스틱 제조의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위생적인 복장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죠. 원료 평량에서 시작해 꼼꼼한 제품 시험을 거쳐 만들어진 립스틱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자랑합니다. 여성들에게 눈부신 아름다움을 선사해온 립스틱. 과연 앞으로는 어떤 변신을 하게 될까요? 립스틱이 지금도 여러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는 종이 타입, 그래서 립으로 물면 살짝 입술에 염색이 되는 그런 느낌, 아니면 립 스티커, 그러니까 입술에 스티커를 살짝 붙여서 약간 모양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립 사탕, 그래서 사탕처럼 이렇게 바르면서 먹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봤을 때 분말 형태로 립스틱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활동적이고 여성미가 넘치는 샤넬 스타일을 창조한 프랑스의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 코코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 그녀는 여자의 가장 큰 무기는 립스틱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립스틱을 바르지 않고는 외출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코코 샤넬의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세월 동안 여성들의 돈독한 친구이자 강력한 무기로 사랑받은 립스틱. 수많은 애호가들을 사로잡으며 원료, 형태, 질감, 그리고 케이스까지 다양한 발전을 거듭해온 립스틱은 오늘날 그 본연의 아름다움에 기능과 편의성을 더해가며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여성들에게 더욱 화려하고 한층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해줄 새롭고 놀라운 립스틱의 탄생을 기대해봅니다.